자, 여러분,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학원도 좀 많이 힘들었었던 한 해로 기억이 납니다. 그 학원이라고 하는 특성상 비대면 기간에도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의 끊김없는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종합반에서 전 과목 사상 최초로 만점자 수석이 배출되기도 했고요. 안타깝게 한 개 틀린 차석자도 배출이 됐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최고 득점자들이 그 이전 연도와는 다르게 많은 비율로 배출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뿌듯하기도 한데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에 했었던 관리와 노하우, 노력 등이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은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택트 설명회를 기획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강연존 외에 조금 나가 보시면 뭐 각 학원별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구역들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연이 종료됨과 동시에 들어가셔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받으시고 궁금한 점들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대비 언택트 설명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연을 맡은 메가임디 신촌피트 종합반 원장 양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약대 입시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먼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초시생이 꼭 알아야 할 입시에 대한 내용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도의 변화, 약대 입시의 변화 중에서 제도의 변화에서는 우리가 피트라고 하는 제도가 몇 년 남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병행되고 있는 제도와 피트 제도 중에서 내가 어떤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난이도의 변화에서는 요즘에 좀 피트 쉬워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쉬워진 시험이 과연 나의 입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뭐 결론부터 살짝 얘기 드리자면 사실은 시험이 쉬워지면서 입시는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시생이 꼭 알아야 할 입시에서는 기본적인 피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금년도 입시 예측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8월에 시험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측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대 입시의 변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도의 변화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트로서 인원수의 변화 없이 학생을 선발하는 기회는 2번 남았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남은 기회 2번 있다고 얘기를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37개 약학대학 중에서 강원대, 부산대, 충남대를 제외하고 34개 약학대학은 6년제로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피트를 보시는 올해부터 6년제로 병행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트로서 약학대학을 지원을 하게 되시겠죠. 그리고 수능으로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가 병행이 되는데 그러면 학생분들이 좀 이런 거 좀 궁금해해요. 그러면 선발 인원수를 좀 나눠서 뽑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졸업 인원수를 전부 다 좀 맞추기 위해서 지금 피트 제도와 6년제를 병행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각자 선발 인원수대로 선발이 된다. 선발 인원수의 변화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트의 경우는 우리가 37개 약학대학 1753명 선발하게 되고요. 6년제 같은 경우는 17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으로 선발하게 된다는 점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상당히 좀 혼란스럽죠. 그러면 나는 피트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수능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실 텐데 요거를 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자, 보게 되면
피트로 선발하는 인원의 대상 연령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 자체가 2학년 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22세라고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으로 뽑는 인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고3이죠. 그렇다 보니까 20세로 제가 적어 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전에 약학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했었던 기조들을 좀 보게 되면 좀 나이 어린 학생들을 선호하는 기조로 보이는 약학대학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불리하게 좀 어린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수능으로 공부할 필요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트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전달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재학 기간을 좀 살펴보면 피트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약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래서 4년간 약학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수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가 약대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도 2년을 세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트로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형 요소를 보더라도 피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가 대학교 때 올릴 수 있는 전형 요소들이죠. 그런데 지금 수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수능을 보는 거 외적으로는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형 요소를 보더라도 여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응시 인원, 마지막으로 응시 인원을 좀 비교해 드리면 우리가 피트로는 보통 15,107명 정도가 전년도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 학생들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1,753명 요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수능 같은 경우는 1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겠죠. 이 학생들은 수학가를 선택한 학생들이고요. 우리가 실질적인 경쟁자라고 한다면 수학가의 2등급 이내의 학생들 되겠죠. 그 학생들이 보통 19,000명 정도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9,000명들이 1,583명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라고 우리가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583명의 자석이 수능으로 준비했을 때 1,583명의 자석이 온전히 그럼 나를 위한 자석이냐?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수능으로 약학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사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진학을 하게 될 거고, 수시에서는 또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이상의 학적 상태를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사실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 2가지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비율이 47.9%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보이는 거 외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입시의 문 자체가 피트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트로 지원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빨리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피트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생이 아닌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트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집중을 해서 2년간 올인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학원에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이 보통 준비 기간을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런 준비 기간이 보통은 2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히 학습할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피트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난이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근데 난이도의 변화가 사실은 좀 얘기 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난이도의 변화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트가 쉬워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피트가 쉬워졌지만 약대 입시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왜 어려워졌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피트를 시험을 보고 나서 받는 성적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성적은 아까 얘기 드렸던 사상 최초로 전과목 만점을 맞은 학생의 성적표입니다. 각 과목별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점수에 합으로 갈 수 있는 약학대학이 있고 백분위에 합으로 갈 수 있는 약학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점수는 뭔가요? 원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지에 써져 있는 점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채점에서 몇 점이다 라고 하는 점수인데 절대평가 점수가 되겠죠.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점수의 평균을 50으로 환산해서 표준 점수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표준 점수에는 난이도가 포함된 점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본인의 등수로 100분위 점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상대적으로 점수가 변경되는 점수 구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그러면 시험이 약간은 쉬워져서 학생들이 다들 잘 맞아서 원점수 평균이 올라갔을 때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원점수 평균이 올라가게 되면 표준 점수 자체는 최고 득점자의 표준 점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점자가 많이 생길수록 100분위의 점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점수의 평균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피트 점수의 표준 점수든 100분이든 고득점을 맞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 이런 얘기들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전년도 피트 시험을 좀 분석해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에 아까 응시 인원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약학대학 선발 인원 1753명입니다. 약 상위 11% 정도에 되는 인원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일반 선발과 특별 선발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선발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상위 10% 정도 되는 학생들, 상위 1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실제로 선발 인원 안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과목별로 상위 10% 점수를 좀 한번 살펴보면 25문항 중에서 21개 맞은 학생이 상위 10% 학생인 거죠. 화학에서는. 그리고 20개 문제 중에서 17개 동일하고요. 그리고 25문항 중에서 23개를 맞은 학생이 각 과목별로 상위 10%의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각 과목별로 상위 10%를 내가 다 맞았다. 이 학생은 전체 누적 등위가 상위 10%일까요? 실제로 이 학생이 받는 성적은 상위 3%에서 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맞은 개수가 78개, 80개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표준 점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260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상위 10% 되는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위 10% 되는 성적은 우리가 여기보다는 한 5문제 좀 적은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3개에서 75개 맞은 학생들이 전년도 피트 시험에서 상위 10% 되는 성적을 가졌더라. 이 학생들의 표준 점수는 250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개수와 이 표준 점수가 그럼 고정값이냐?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 이전 연도에도 그러면 뭐 78개, 80개 맞은 학생들이 260점이 됐느냐?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제가 실제로 2018년도 12월에 전사 설명회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얘기예요. 자, 이때 상위 5%, 아까 얘기했었던 260점 정도 되려는 성적을 가지려면 몇 개를 맞아야 되느냐? 제가 얘기를 했냐면 총 70개를 맞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올해 2년 전에 얘기했었던 것보다 우리가 상위 5%를 맞기 위해서는 실제로 10문항 정도를 더 맞췄어야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요거를 좀 정리해서 보게 되면 요거가 됩니다. 요거가. 그죠? 우리가 지금 맞은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이 쉬워졌기 때문에 맞은 개수는 늘어났으나 입시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고득점을 맞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들로서 지금 계속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좀 학생들이 성적이 좀 올라갔느냐. 좀 과목별로 살펴보면 실제로 생물이 좀 쉬웠어요. 원래 그 이전 연도까지는 상위 10% 학생들이 보통 18개 정도를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3개를 맞은 학생들이 상위 10%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로 인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조금은 표준 점수대가 조금은 좀 떨어졌고 학생들이 맞은 개수는 올라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피트가 쉬워졌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피트가 그럼 과연 얼마나 쉬워졌냐, 얼마나 쉬운 시험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피트는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원래 여기 비교 대상이 제가 수능 여러분들이 가장 경험이 있었던 수능 시험을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좀 피트만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자면 피트는 총 90문항 시험을 봅니다.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칠지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고요. 자, 그리고 출제 수준도 사실 2학년 대상으로 하지만 2학년 수준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하지만 요거 이상을 벗어나는 과목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추론형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트 시험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피트 시험이 어려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맞은 개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시중에는 피트에 대한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문제가 파악이 돼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이제 시중에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피트 시험은 학생들이 조금 더 잘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하지만 피트 시험 자체는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에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약학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전년도에 37개 약학대학의 모집 요강을 분석한 자료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피트라고 하는 전형 요소가 실제 반영 비율은 모집 요강상 반영 비율보다 소폭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실제로 영어와 학점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기본 점수를 주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미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들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질 반영 비율은 조금 줄었고요. 결과적으로는 피트에 대한 반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피트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제도가 2년 남았다라고 했죠. 우리가 2년 남았지만 충분히 피트를 공부할 기간은 있고 우리가 수능보다 피트로 합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피트에 올인해서 공부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체감 난이도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는 조금 더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로 인해서 피트 고득점을 맞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학생들의 수준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대에서 그런 피트 요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봤더니 실제로 약대에서는 피트에 대한 반영 비중을 높이고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피트 고득점은 필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입시 제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드렸습니다. 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좀 얻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학원으로 좀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강연존에 나가서 다른 학원별로 실시간 라이브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질의응답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초시생이 꼭 알아야 할 입시에 대한 부분들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트에 대한 내용들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피트. 우리가 약학대학이 전국에 총 몇 개 있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37개 있는 약학대학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서울권의 약학대학이 무려 8개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발 인원도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아까 얘기 드렸던 선발 인원 1753명이고요. 일반 전형의 선발 인원은 147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차이 나는 인원은 우리가 특별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서울권에서 아까 약학대학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거의 4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서울권에서 약학대학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울권에서 선발 인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여대에서 선발 인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여학생들이 서울권으로 진입하기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시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2021년 달력이죠. 실제로 피트 시험 같은 경우는 올해는 8월 16일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8월 16일 날 봤는데 내년도에는 8월 15일 날 볼 가능성이 좀 높겠죠. 보통은 우리가 8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정도에 피트 시험을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중순 정도에 우리가 약학대학 원서 접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트 시험 보고 나서 원서 접수할 때까지 저는 뭐 하나요? 그렇죠. 보통 학생들은 우리가 9월, 10월 정도에 공인영어 준비를 하겠고요. 그리고 11, 12월에 약대 원서 접수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우리가 면접에 대한 준비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연도 1월에 내가 지원한 약학대학에서 1단계 합격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실제로 가서 면접을 보게 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학대학은 학생을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좀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흔하게 좀 얘기 듣는 내용은 일반 선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단계 때 피트 학점 영어 서류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점수를 그 학교에 서 얘기한 반영 비율대로 계산을 해서 종합 점수를 뽑게 되고요. 그리고 그 종합 점수 순으로 1단계 합격생을 뭐 선발 인원의 많게는 뭐 4배수, 뭐 적게는 2.5배수 정도 뽑아서 2단계로 넘어오게 되고 2단계 때 학생들끼리 심층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생을 가리는 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 선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면접을 안 보는 학교들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 단일 선발이라고 하는 것이 23%나 좀 반영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동일하게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2단계 때에서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선발 내에 사실은 우선 선발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선발을 같이 지원을 했는데 나는 우선적으로 좀 선발되는 학생들이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우선 선발로 이렇게 뽑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선발 방식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1단계 보면은 전부 다 좀 공통적인 내용들이죠. 요거 우리가 전형 요소라고 하는데 이 전형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요소 1단계 전형 요소 4가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피트 성적, 여태까지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했었던 피트 성적이 있죠. 피트 성적 잘 맞아야지 약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경쟁이 점점 세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점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점 인플레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영되는 학점이라고 하는 전형 요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트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2달간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공인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인영어 성적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서류라고 하는 항목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서류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서류라고 하는 항목으로 해서 여러분들 종합점수에 포함이 되겠는데 이 서류의 반영 뭐 유무라든가 아니면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다음과 같이 정성평가 대학이냐 정량평가 대학이냐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정성평가 대학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런 서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학교들을 우리가 정성평가 대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중에서 그러면 서류가 뭔가요? 물어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자기소개서 위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서류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일단은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학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했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점수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성평가로 뽑는 약학대학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서류에 대한 반영 비중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좀 보게 되면 실제로 서류에 대한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이화여대는 가군과 나군의 서류 비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40% 이상이 되는 학교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이 한 20%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20%라고 하는 반영 비율은 실제로 우리가 피트가 반영되는 반영 비중과 정성평가에서는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피트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류라고 하는 경쟁력도 있는 학생들이 정성평가를 지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량평가 중에서도 서류에 대한 항목을 약간은 반영하는 학교들, 일단 첫 번째 군으로 좀 분류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예 서류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 이렇게 정량평가 두 번째 학교들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정량평가 서류를 약간은 반영하는 학교들 있죠. 이런 학교들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PT에 대한 반영 비중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학교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제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옆에 살짝 최종합격에서 면접 없음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정량평가에서 서류를 약간 반영하는 학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류를 아예 반영하지 않는 학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가장 많은 학교가 정량평가 2로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 경쟁력이라든가 본인의 뭐 스펙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정량평가 두 번째, 그러니까 서류에 대한 반영 비율이 없는 학교들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좀 애매한 학생들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요 정도 되는데 어떤 학교를 좀 목표로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PT에 대한 뭐 반영 비율도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PT가 어떤 식으로 반영된다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공통된 부분은 뭐냐면 정성평가가 됐든 정량평가가 됐든 PT에 대한 반영 비중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PT를 좀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T에 대한 내용들,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PT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학, 유기, 물리, 생물 이렇게 네 과목을 보는 시험이죠.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25문항, 그리고 유기, 물리 20문항씩, 그리고 생물 25문항 이렇게 총 90문항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 문항의 절반 이상이 아까 칠지선다로 구성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각 문항별로 차등 배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다 더하면 100점이고 우리 그거 원점수다. 라고 하는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원점수를 통해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제가 표준 점수의 합으로 갈 수 있는 약학대학 그리고 백분위의 합으로 갈 수 있는 약학대학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어떤 대학이 어떤 점수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지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조금은 더 약학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더 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그 초시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해서 설명드렸었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도 올해 8월에 PT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8월에 PT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입시는 좀 어떤 식으로 변경될 것인가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앞서 영어와 학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모집 요강상에서 실질 반영 비율도 낮아지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점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인플레가 되어 있는 상황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학대학에서 실제로 뭐 비중 있게 반영을 하기는 좀 힘들 수 있는 전형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대면으로 면접을 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이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올라갈 수 있는 비중은 우리 PT 시험밖에 없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올해 입시에는 요 정도의 개수를 맞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요 정도 대학을 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가지고 와봤는데, 혹시라도 아직 목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표를 보면서 본인의 목표라든가 대학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좀 피트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피트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재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휴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재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학점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 않겠다라고는 얘기를 드렸지만, 그 기본 전제가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점수대가 점차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GPA를 올려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합격자 평균이 91에서 92점 정도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점수는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올해 2학년인 학생들 있죠. 올해 2학년인 학생들에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올해 2학년 수료가 예정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점을 2학년 2학기까지 해서 내가 학점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2학년 1학기는 최소 학점을 들으면서 PT에 대한 공부 시간, 물리적인 학습 시간 늘렸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PT 시험 보고 나서 우리가 2학년 2학기를 다녀야 되는데, 이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와중에 우리가 약학대학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2학년 2학기 성적이 들어가지 않는 약학대학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학년이고 2학년 수료를 예정하고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주의 깊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재학생이고 2학년 수료가 이미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학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휴학생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보다는 공부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좀 뭐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한다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칠지선다라고 하는 문제 유형 자체는 우리가 좀 소거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유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기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꼼꼼한 이론 정리, 개념 확립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 다회덕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추후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약대 원서 접수를 할 때 가중치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들이 있는데, 가중치가 있는 학교들에서는 보통은 화학과 생물에 대한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화학과 생물 쪽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학습을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재학생과 휴학생에 대한 학습 방향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학원에 오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학원에 더 와야 되는 이유는 아까 그 학습 방향 설정뿐만이 아니고, 학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강제성이라든가 그리고 경쟁자들에 의한 동기부여, 그리고 실제로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현장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PT 고득점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4월, 5월 정도 되면은 실제로 혼자 공부했었던 학생들이 바로 이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학원 쪽으로 좀 많이 찾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일찍 학원 쪽으로 와서 내가 학습량을 조금 더 늘려보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선택을 조금 빠르게 하셔서 바로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메가MD는 다음과 같은 학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연존 밖으로 나가셔서 지금 각각의 뭐 종합반 존이라든가 아니면 각 학원별로 구역에 들어가셔서 실시간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활용하셔서 궁금한 내용들은 더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반 같은 경우는 1월 시작 커리가 있는 학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1월에 나는 처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종합반을 활용하셔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1타 강사가 진행하는 실강이라던가 아니면은 외부와 단절시켜야지만 나는 좀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양지 기숙도 좀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 중에서 나는 관리를 받으면서 인강으로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트리즈 학습관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 종합반이라고 해서 집중 소수 관리를 하고 있는 서초 피트 종합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원들을 각각 들어가 보셔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원 뭐 다 좋은데 학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상당히 좀 궁금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 3회 이상 캠퍼스 전 구역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뭐 마스크 의무 착용은 당연한 것이고 학생들 일일이 전부 다 발열 체크를 해서 저희가 좀 안전하게끔 저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비치하고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8월 피트 시험 2022 대비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내년도 8월 시험 2023 대비 기회가 2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2번 안에 사실은 좀 빠르게 피트 고득점을 만들어야지 약대를 입학할 수 있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트 고득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 메가MD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